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긴급 상황 터졌습니다. 서울지검 민주현역 의원 7명 출석 통보. 송영길 이재명 난리 났다. 전원 불응, 체포 수순? 총선은 끝났습니다. 이제 검찰은 민주당 현역 의원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민주당 전당대표 돈 봉투 의혹 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물론 이 중 일부 의원은 검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났는데도 이들이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전원 불응했다고 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검찰은 민주당 현역 의원 7명 소환에 불응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가 있고 헌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열받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왜 이렇게 지연되는가? 원래 선거법 재판은 1심 판결이 6개월 안에 나오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판결은 이미 작년에 나와야 하는데 1년 정도 판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돈봉투 핵심 인물은 송영길입니다. 돈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 이미 실명이 적시된 상태입니다. 정성산TV는 항상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멸공.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검사 최재우는 돈봉투 수수 혐의, 정당법 위반을 받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이번 주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소환 대상인 의원 7명 중 상당수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5월 임시국회 일정지방 일정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이유를 들며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에 답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의원 10명 중 민주당 허종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은 뒤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됐다. 윤 의원이 일부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돈봉투 수수를 의심받는 다른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답보 상태다. 왜 이리 검찰이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니까 또 눈치를 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어 다른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놓고 언론들이 굉장히 다양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확정된 것처럼 김한길, 박영선, 장제원 이름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윤 대통령의 마음속은 누가 있을까요? 4.10 총선 참패 후 인적 쇄신 방안을 구상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 안팎 원로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원로, 당선인 등 당 안팎에서 쇄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등을 총리 후보자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과 16일 만찬을 갖고 김 위원장을 총리 후보자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에 각각 추천했다. 홍 시장은 4시간에 걸쳐 이뤄졌던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장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추천한 사실을 확인하면 하는 그저 추천했을 뿐이라고 18일 밝혔다. 만찬에 대해 배석자 없이 윤 대통령과 두 사람만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비서실과 내각을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사심과 야욕이 없는 총리 후보자, 정무 감각을 갖춘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장 의원은 홍 시장이 2017년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대표였을 때 수석 대변인을 지내는 등 친홍그룹으로 꼽혔다.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총리 후보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홍 시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홍 시장과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요인을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얘기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중진인 권 의원과도 만나 쇄신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자에는 김 위원장, 권 의원, 주호영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검토된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전부터 수시로 조언해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지냈고 민주당 출신 인사로 중도 이미지와 야당과의 소통도 강점으로 꼽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인준 가능성과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등을 검토하며 고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실장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 의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 의원은 정무 감각이 있지만 야권의 반발이 우려 요소로 꼽힌다. 장 의원은 개편 후 기능이 대폭 확대될 정무수석 물망에도 오르내린다. 오선 의원인 정 의원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비서관 등을 지낸 만큼 국회와의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충청권 출신인 점도 고려 요인으로 알려졌다. 호남 출신인 이 전 대표도 통합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경험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인선 초반에 유력하게 검토되던 원전 장관 이름도 다시 나오는 분위기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인선 검토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내부 혼선 등을 놓고 대통령실 보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등이 사의를 표명하고 교체 대상에 오르내리면서 핵심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인선에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막바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비서실장 등 인선을 발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통령실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인선이 늦어질수록 4.10 총선 참패 국면이 장기화되고 인적 쇄신 효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쫓기듯 인선을 할 수도 없는 만큼 이 실장에게 유임을 권유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다양한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의견을 청취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원로나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를 만나면서 국정 쇄신에 대한 조언과 인사 추천 등을 듣고 있다며 이미 사의를 굳힌 참모들에게 후임 인선을 다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선인들에게도 직접 전화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도지사 등과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생을 좀 잘 챙겨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한길, 권영세, 유승민, 홍준표 쏟아지는 총리의 하마평 총선 패배 직후 표명한 한덕수 총리의 사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정부 초대 총리로 2년 동안 일해온 한 총리는 실무형 관료였는데 차기 총리는 야당과의 대화가 가능한 정무적 감각이 있는 정치인 총리가 인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총리는 국회의 인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국회 제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의 과반이 찬성해야 인준되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총리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야당이 명시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자가 능력, 자질, 도덕성 모두 미달한다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도 결국 가결 투표 당론을 채택해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 2년 동안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는커녕 상당히 불편한 사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총선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벼르고 있을 두 번째 총리 후보자의 인준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적으로 후보부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권영세 의원, 주호영 의원 등입니다. 대체로 모나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친윤이고 여의도 국회를 경험한 이들이어서 야당이 딱히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무난한 카드입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한길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김부겸 전 총리의 기용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윤 정부 초대 총리로도 거론된 바 있지만 김 전 총리가 일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이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터라 제안이 가더라도 이번에도 수용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써야 충격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깜짝 카드로 유승민 전 의원의 총리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대선 연합군으로 힘을 보탰던 유승민 전 의원을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 때문에 무리하게 쳐낸 바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번 총선에서 수세에 몰리면서도 당내에서 제기된 유 전 의원의 공천이나 수도권 선대위원장 기용 가능성을 일축하고 원톱 체제를 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느냐에 달린 문제이긴 합니다만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의 소구력이 있는 유 전 의원에게 손을 내밀어 경제, 의대 정원 문제 등 내치를 위임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민다면 국면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승민 책임 총리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윤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따라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총리로 추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안덕수 총리의 후임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 이번 총리 인선을 잘 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라면서 홍 시장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한 홍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홍준표 시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청년의 꿈 게시판에서 2017년 탄핵 직후 대선 당시 경남지사를 그만두고 중앙에 올라가 괴멸됐던 당을 살린 것을 후회한다. 그때 괴멸되고 난 뒤 새로 시작했으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 것이라고 말해 선을 그었습니다. 선출직인 대구광역시장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고 총리로 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국민은 늘 옳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에 한 말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서 오기와 불통 이미지만 더 강화했고 결국은 집권 여당으로서 역대급 총선 패배라는 성적을 받아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바뀔까 민심의 소리를 들을까 워낙 불통 이미지가 강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총리, 대통령실 인사에서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야말로 기대하지 않는 국민들을 놀라게 해주기를 기대하면 안 될까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후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총리는 새로운 국회와 일을 하게 될 텐데 옛날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며 5월 30일 이후 차기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새로운 국회랑 일할 분을 과거 이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지금 급한 건 비서실장과 사의를 표명했다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임명하는 절차라며 그 뒤에 총리를 비롯한 일부 개각도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 여부에 대해선 최근 상황을 두고 얘기를 좀 나눈 적은 있었다면서도 직접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황은 4.10 총선 패배 후 여권의 수습 및 인적 쇄신 방안 등을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권 의원은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지금처럼 여야를 아울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서실장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며 대통령께서 아마 지금 최적의 인물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좀 물어도 보시고 고민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권 의원은 차기 비서실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좋은 후보군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정권 탄생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타이틀을 가졌든 안 가졌든 이 정권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총리여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